이번에는 접촉성 두드러기와 엉덩이 포진을 가진 머리떨림 환자입니다. 50대 중반 여자분이 머리떨림으로 내원했습니다. 여러 군데 많이 다녀본 환자입니다. 머리떨림을 앓은 지 6년이 넘었고 유명 대학병원부터 신경과, 한방병원, 한의원 안 다녀본 곳이 없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 심장의 박동을 늦춰주는 약을 먹고 있는데도 머리떨림은 계속 심해져만 갑니다. 오랫동안 병원을 다녔던 환자들은 병원에서 항경련제, 베타차단제, 항콜린성 제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태성 떨림은 머리떨림에 이런 약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도 갑상선암 수술을 했고 장기간 베타차단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손과 발에는 접촉성 피부염도 있었고 빵을 좋아하는데 빵만 먹으면 피부 두드러기 및 엉덩이 쪽에 물집이 생겨 항히스타민제도 수시로 복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환자의 식습관에서부터 세세한 증상까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환자 치료를 하면서 하나씩 발견해 나가고 이를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관련된 질병은 같이 치료해 갈 수 있지만 환자의 주된 질병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질환까지 다 치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환자의 주된 증상마저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발에 나타나 있는 접촉성 두드러기는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는 머리떨림 치료를 하면서 한약 치료가 이를 같이 커버해 줍니다. 엉덩이의 포진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저와 환자 사이의 라포가 형성되니 환자가 이야기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 빵을 먹을 때 주로 올라온다고 하여 우선 혈분의 열을 내리고 피부 치료도 병행하면서 식생활에 대한 주의도 꼭 당부드렸습니다. 이분은 따님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머리떨림이 낫기 전까지 사위 될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일부러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특히 과일 깎을 때 머리떨림이 심한 편이었습니다. 숙이고 집중해서 무엇을 할 때 머리떨림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거나 누구를 만나게 되면 항상 벽 쪽이나 구석에 앉아서 머리를 기대어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머리떨림 치료를 할 때 제가 피부 질환을 함께 치료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머리떨림 치료에 특정 약물이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피부 질환에 복용하는 항히스타민 제제입니다. 피부 두드러기 및 가려움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게 되면 머리떨림이 더 심해진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머리떨림 치료를 하면서 피부 두드러기는 제가 꼭 같이 치료를 합니다. 머리떨림 환자의 30에서 40%는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분의 열이 심장의 열에서부터 나온 것이므로 그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따님이 2분 계셨는데 2분 다 피부 두드러기 때문에 고생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치료도 받으셨습니다. 엄마의 머리떨림이 많이 좋아져서 결혼을 앞둔 따님도 많이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따님보다는 엄마가 더 안심했을 것 같습니다. 자녀의 혼사를 앞둔 부모님이 더 긴장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니까요. 특히 화촉점화를 하고 손님과 인사를 해야 하는 어머니 입장은 더 그렇습니다.